2025년 늦가을, 세계 질서가 단숨에 뒤집혔습니다. 워싱턴의 극비구역에서 새어나온 비밀문서 한 장. 평범한 국제협력 보고서 같았지만 그 안에 적힌 조항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관여한 구간에서만 핵심 기술 규칙들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뀌어 있었죠. 전 세계 과학기관과 전문가들은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기술이 한국의 손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해설가들도 말을 아끼며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금지된 기술 규칙들, 절대 손대선 안 된다고 여겨졌던 영역을 한국이 정면으로 돌파해버린 것입니다. 한국이 준비해온 장기 전략이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70년간 이어져온 기술 질서를 단숨에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한국의 기술 협상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한방. 지금 공개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대한민국 만세 댓글을 달아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스튜디오 조명이 은은하게 밝아지면서 카메라가 천천히 앵커 데스크를 비춥니다. 짙은 남색 양복을 입은 한석주가 서류 몇 장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렌즈를 응시했어요. 63살의 나이답지 않게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이 자리에서 수많은 이슈를 다뤄온 베테랑 진행자였죠. 오늘따라 그의 표정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석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지난 5월 부산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산 전시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어요. 화면 한쪽에 전시회장 전경이 나타났습니다. 부산 백스코 야외 전시장이었죠. 수십 개 부스가 늘어선 가운데 커다란 모형 하나가 천막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길이가 70m는 좋게 되어 보이는 잠수함 모형이었어요. 당시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석주는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바꿨어요. 이 모형은 당시 국내 조선사가 공개한 차세대 잠수함 설계안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음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화면엔 전시회 당일 촬영된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모형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 대부분은 간단히 둘러보고 지나갔죠. 한 관람객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디젤 잠수함 아니에요?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것과 비슷해 보이네. 두 사람은 곧 다른 부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석주가 화면을 다시 한번 전환했어요. 이번엔 모형의 측면 클로즈업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매끄러운 검은색 선체 위로 몇 개의 해치가 보였고 선밑 쪽엔 프로펠러가 달려 있었어요. 전형적인 재래식 잠수함의 외관이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화면 속 특정 부분을 가리켰어요. 당시 조선사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등장했습니다. 회사 로고가 새겨진 재킷을 입은 그는 침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희가 선보인 이 설계안은 기존 함정 기술을 바탕으로 개선된 모델입니다. 특별히 혁신적인 기술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의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제품 소개를 하는 것처럼 들렸죠. 석주는 다시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뒤 대부분의 언론도 이 모형을 크게 다루지 않았어요. 몇몇 전문지의 짧은 기사가 실렸을 뿐이었죠. 실제로 당시 보도자료들을 보면 반응이 미지근했습니다. 한 방위산업 전문 매체는 3단 정도의 짧은 기사로 모형 공개 소식을 전했어요. 제목도 평범했습니다. 국내 조선사, 신형 재래식 잠수함 설계안 공개. 기사 말미엔 업계 관계자 코멘트가 한 줄 실렸죠. 기존 기술의 연장선상에 있는 설계로 보인다. 석주가 손가락으로 데스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눈썹이 살짝 올라가며 입꼬리가 당겨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스튜디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줌인하며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죠. 석주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모형을 두고 최근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컴퓨터 그래픽 영상이 재생됐어요. 잠수함 모형이 반투명하게 처리되면서 내부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여러 격실이 색깔별로 구분돼 나타났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선원 거주 공간이었고 빨간색 영역은 추진 시스템이었습니다.
노란색으로 강조된 중앙부엔 원통형 구조물들이 배치돼 있었어요. 석주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그래픽은 전시회 당시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한 겁니다.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했어요. 그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그래픽은 천천히 회전했습니다. 각 구획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한눈에 들어왔죠. 선수 쪽엔 어뢰 발사관이, 중앙엔 지휘실과 통신 장비가, 후미엔 엔진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였어요. 다른 잠수함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구조였습니다. 석주가 리모컨을 다시 눌렀어요. 화면이 바뀌며 유럽풍 건물 외관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었죠. 건물 입구엔 여러 나라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자막이 떴습니다. 나토 협력 해양기술 연구기관. 석주의 목소리 톤이 약간 높아졌습니다. 최근 이 기관에서 흥미로운 보고서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화면엔 보고서 표지가 클로즈업 됐어요. 영문으로 된 제목 아래 발행일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불과 3주 전 문서였죠. 석주가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관 연구진은 올해 공개된 각국의 함정 설계안들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산에서 공개됐던 바로 그 모형에 주목했어요. 화면이 다시 전환됐습니다. 이번엔 보고서 본문 일부가 확대돼 나타났어요. 영어로 된 문장들 사이로 붉은색 밑줄이 그어진 단락이 보였습니다. 석주가 번역해서 읽었어요. 모형 중앙부에 표시된 냉각 루프와 유사한 구조가 발견됐다. 이는 단순 디젤 엔진 시스템으로 보기엔 복잡한 배치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손동작도 커졌어요. 보고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추가 분석을 진행했다고 밝혔죠. 화면엔 다시 그래픽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모형 내부의 특정 부분만 확대된 영상이었어요. 서로 연결된 파이프들과 밸브 같은 장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석주가 화면을 응시하며 말했어요. 연구진은 이 구조가 에너지 흐름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프로토타입 구성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석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카메라가 다시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건 단순한 전시용 모형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약간 어두워졌어요.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석주는 서류를 한 장 넘기며 시청자들을 바라봤죠.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5월 도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질문이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답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석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엔 의문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죠.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하며 스튜디오 전경을 비췄습니다. 석주 뒤편 스크린엔 잠수함 모형 사진이 크게 떠 있었어요. 검은 선체가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 모습은 평범해 보였지만 이제 그 평범함 속에 뭔가 숨겨진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석주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의문을 함께 풀어가 보려 합니다. 석주가 손으로 데스크를 한번 쓸어내리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오른쪽 모니터로 향했어요. 화면 속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석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패닝하며 게스트석을 비췄어요. 회색 정장을 입은 서양인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백이었고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드러났죠. 그는 서류 뭉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석주가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에밀 카터 박사님입니다. 나토 협력 해양기술 연구기관에서 20년 넘게 함정 설계를 분석해 오신 분이죠. 카터가 고개를 가볍게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절제돼 있었어요. 석주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께서 직접 그 보고서를 작성하신 거죠? 카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네, 저를 포함한 5명의 연구진이 3개월에 걸쳐 작업했습니다. 그는 무릎 위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표지엔 복잡한 도표와 영문 제목이 인쇄돼 있었습니다. 카터가 서류를 펼치며 말을 이었어요. 올해 전 세계적으로 공개된 함정 설계안이 43개였습니다. 저희는 그중 27개를 선별해 상세 분석을 진행했죠.
석주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집중됐어요. 부산에서 공개된 모형도 그중 하나였군요. 카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외형상으로는 기존 디젤 잠수함과 유사했으니까요. 그가 서류에서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A4 용지에 잠수함 측면도가 인쇄돼 있었어요. 여러 구획이 선으로 구분돼 있었고 곳곳에 영문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그 도면이 확대됐어요. 카터가 펜으로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내부 배치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평소보다 약간 높아졌습니다. 석주가 물었어요. 어떤 점이 이상했나요? 카터가 안경을 고쳤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디젤 엔진 시스템은 비교적 단순한 냉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엔진 열을 식히기 위한 파이프 몇 개면 충분하죠. 그가 도면 위 특정 영역을 동그라미로 표시했어요. 하지만 이 설계안은 달랐습니다. 중앙부에 복잡하게 얽힌 배관 시스템이 그려져 있었어요. 화면엔 컴퓨터 그래픽이 나타났습니다. 잠수함 단면도 속에 파란색과 빨간색 선들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었어요. 마치 인체의 혈관처럼 보였습니다. 석주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카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어요. 단순히 문제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가 다시 도면을 가리켰습니다. 이런 복잡한 냉각 시스템은 보통 훨씬 큰 열을 다뤄야 할 때 필요합니다. 석주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그는 질문을 던지려다 멈췄습니다. 카터가 먼저 말을 이었어요. 물론 이것만으로 단정할 순 없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여러 옵션을 고려했을 수도 있고 미래 확장성을 염두에 뒀을 수도 있죠. 그의 어조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있었어요. 석주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연구팀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카터가 서류를 한 장 더 넘겼어요. 이번 페이지엔 그래프와 수치들이 빼곡했습니다. 저희는 이 구조가 에너지 흐름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프로토타입 구성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가 그래프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만약 실제로 건조된다면 이 배관 시스템은 상당히 큰 에너지원을 다룰 수 있을 겁니다. 스튜디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석주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큰 에너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카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좌우로 움직였어요. 뭔가 말하려다 다시 삼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출력 배터리 시스템일 수도 있고 연료 전지일 수도 있죠.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석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카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이상이라는 건 카터가 손을 들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가능성만 제시할 뿐입니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석주가 데스크 위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죠. 이마에 가는 주름이 생겼고 입술이 살짝 떨렸어요. 석주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혹시 이 설계안을 만든 측에 직접 확인해 보신 적은 있나요? 카터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는 공개된 자료만 분석합니다. 직접 접촉은 하지 않아요. 그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다만 저희 보고서가 공개된 후 몇몇 기관에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석주가 반응했어요. 어떤 기관들이죠? 카터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방산 분야와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화면이 다시 전환됐어요. 이번엔 다른 각도에서 찍은 잠수함 모형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부산 전시회 현장에서 촬영한 것이었죠. 모형 주변엔 여전히 관람객들이 보였어요. 아무도 이 모형의 중요성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석주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뭘 보고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카터가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시회는 그런 곳이죠. 모든 게 공개돼 있지만 진짜 의미는 숨겨져 있습니다. 석주가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여러 나라에 빨간 점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석주가 설명했어요. 이건 올해 신형 잠수함 개발을 발표한 국가들입니다. 지도 위엔 15개 정도의 점이 찍혀 있었어요. 유럽, 아시아, 남미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카터가 지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잠수함 기술은 해양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 수역 보호부터 해저 자원 탐사까지 다양한 용도로 쓰이죠. 석주가 물었어요. 그렇다면 부산에서 공개된 설계안이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뭔가요? 카터가 안경을 벗어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동작은 천천히 이루어졌어요. 한국은 조선 강국입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배를 만들고 있죠. 그가 안경을 다시 썼습니다. 그런 나라가 새로운 잠수함 설계를 내놓았다면 그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석주의 손가락이 데스크를 두드렸어요. 규칙적인 리듬이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이게 정말 단순한 전시품이었을까요? 그의 목소리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카터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저도 확실히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본 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거죠. 석주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우리는 지금 뭔가 큰 그림의 한 조각을 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카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스튜디오 조명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약간 더 차갑게 느껴졌죠. 석주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카터가 자세를 바로 했어요. 석주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이 설계안이 실제로 건조된다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카터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턱을 쓸어내렸어요. 한국의 조선 능력을 고려하면. 그가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석주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뭔가 더 물어보려 했지만 카터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입니다. 실제로 건조 계획이 있는지조차 저희는 모릅니다. 석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마음속엔 수많은 질문이 꼬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카터가 자리에서 일어나 스튜디오를 나갔습니다. 석주는 잠시 서류를 들여다보며 다음 순서를 준비했어요. 그의 이마엔 얇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손등으로 가볍게 닦아내며 심호흡을 했죠. 조명이 다시 밝아지면서 새로운 게스트가 입장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재킷을 입은 여성이었어요.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머리가 단정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 하나를 들고 있었죠. 석주가 미소를 지으며 소개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유나 박사님을 모셨어요. 유나가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47살이었지만 목소리는 활기찼어요. 석주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박사님은 에너지 분야 전문가시죠? 유나가 태블릿을 무릎에 올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특히 원자력과 수소연료 전지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또렷했어요. 석주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아까 카터 박사님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나가 잠시 생각하는 듯 입술을 살짝 깨물었어요.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복잡한 냉각 시스템 부분이요. 석주가 재촉하듯 물었어요. 그게 뭘 의미한다고 보시나요? 유나가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그래프 하나가 나타났어요. 가로축엔 연도가, 세로축엔 수치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먼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한국은 1978년부터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해왔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발전소 전경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돔 형태의 건물들이 바닷가에 늘어서 있었어요. 유나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현재 24개의 원자로가 가동 중입니다. 40년 넘게 쌓인 운전 경험이 있죠. 석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쳤어요. 그게 잠수함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유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기반은 공유될 수 있어요. 그녀가 태블릿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이번엔 작은 원자로 그림이 나타났어요. 석주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뭔가요? 유나가 설명했어요.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SMR이라고 부르죠.
그녀가 그림을 확대했습니다. 일반 원자로보다 훨씬 작고 안전성이 높아요. 석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한국도 이걸 연구하고 있나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몇 년 전부터 안전기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어요. PDF 파일이었습니다. 이건 공개된 정부 보고서예요. 2023년에 발표됐죠. 화면의 보고서 표지가 확대됐습니다. 석주가 제목을 읽었어요. 소형 모듈 원자로 안전 규제 방향. 유나가 페이지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SMR의 기술적 가능성을 검토한 겁니다. 물론 육상 발전 소용이지만요. 석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게 잠수함에도 쓰일 수 있다는 건가요? 유나가 손을 저었어요.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다만 이런 연구가 축적되면 다양한 응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석주가 데스크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어요. 규칙적인 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렸습니다. 유나가 다시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이번엔 커다란 배 사진이 나타났어요. 선체가 둥근 모양이었고 갑판 위엔 복잡한 배관들이 보였습니다. 석주가 물었어요. 이건 뭔가요?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LNG 운반선입니다. 액화천 연가스를 실어 나르는 배죠. 그녀가 사진을 확대했어요. 영하 160도의 극저온 액체를 다루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석주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요? 유나가 설명을 이었어요. 한국 조선사들은 이 분야에서 세계 1위입니다. 그녀가 새 화면을 띄웠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LNG선 발주량의 70% 이상을 한국이 수주했어요. 석주가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단하군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했어요. 극저온 기술, 용접 기술, 배관 설계 능력, 이 모든 게 최고 수준입니다.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다른 분야에도 응용될 수 있어요. 석주가 몸을 뒤로 젖히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너무 성급한 결론은 위험합니다. 그녀가 손을 들어 강조했습니다. 저는 단지 한국이 가진 기술적 기반을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석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수소연료 전지는 어떤가요? 한국 잠수함이 이미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유나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그렇죠. 화면에 잠수함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선체가 물 위에 떠 있었어요. 유나가 설명했습니다.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소음이 적고 효율이 높죠. 석주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이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나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합니다. 연료전지 기술은 매년 개선되고 있어요. 그녀가 태블릿에서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수소 경제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수소발전소,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죠. 석주가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결국 이 모든 기술이 연결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유나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연결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녀가 손가락을 펴며 하나씩 짚었습니다. 안전성 검증, 소형화 기술, 시스템 통합, 규제 승인,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석주가 물었어요. 그럼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하단 말은 안 했어요. 다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가진 기술적 토대는 분명히 강력합니다. 석주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그는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유나가 마지막으로 화면 하나를 더 띄웠습니다. 여러 기술 분야가 원으로 배치된 그림이었어요. 원자력, 조선, 수소, 재료공학, 각원들이 선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유나가 그림을 가리켰어요. 이 기술들은 각자 따로 발전해왔지만 어느 순간 서로 만날 수 있습니다.
석주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유나가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이 일어날 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석주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카메라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우리는 지금 단순히 잠수함 모형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군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기술의 총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유나가 조용히 동의했어요. 스튜디오 조명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석주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손이 데스크 위 서류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카메라가 줌아웃하며 두 사람을 함께 프레임에 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석주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박사님. 그의 목소리엔 급박함이 묻어났어요. 유나가 다시 앉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석주가 스태프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카터 박사님과 화상으로 연결할 수 있나요? 잠시 후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카터가 자신의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 앉아 있었어요. 뒤편으론 책장이 가득했고 창문으로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석주가 화면을 향해 말했어요. 박사님, 추가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카터가 화면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세요. 석주가 서류 하나를 들어 올렸어요. 보고서에 위성사진 분석 내용이 있던데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카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 부분은 좀 민감합니다. 석주가 재촉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카터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는 자신의 컴퓨터 화면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튜디오 스크린에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위에서 내려다본 조선소 전경이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과 건물들이 보였죠. 카터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올해 6월에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입니다. 그가 마우스 포인터로 특정 구역을 가리켰어요. 이 영역을 보시면 평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조선소 한쪽에 커다란 구조물이 놓여 있었어요. 직사각형 모양이었고 여러 개의 작은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석주가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저게 뭔가요? 카터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선박 건조용 블록과는 형태가 다릅니다. 그가 다른 이미지를 띄웠어요. 이번엔 비슷한 시기에 촬영된 다른 조선소 사진이었습니다. 비교를 위해 일반적인 선박 건조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이미지가 나란히 놓였어요.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일반 조선소의 블록들은 세로로 긴 형태였지만 문제의 구조물은 더 복잡한 모양이었죠. 유나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석주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게 잠수함 부품이란 건가요? 카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용도는 알 수 없어요. 그는 화면을 다시 확대했습니다. 다만 크기와 배치를 보면 수중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유나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석주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봤어요. 그러세요.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구조물의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이 부분을 보시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석주와 카터가 동시에 그녀의 손을 따라갔습니다. 유나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구조는 잠수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석주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유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장기 체류형 해저 플랫폼일 가능성도 있어요. 석주가 되물었습니다. 해저 플랫폼이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쉽게 풀어 설명했어요. 바다 밑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녀가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잠수함은 움직이는 게 목적이지만 플랫폼은 한 곳에 머물며 작업하는 게 목적이죠. 석주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작업을 하는 건가요? 유나가 태블릿을 다시 꺼냈습니다. 새로운 그림을 띄웠어요. 해저에 설치된 구조물 그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저 케이블을 관리하거나 자원을 탐사하거나 또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석주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에너지 생산이요? 유나가 그림을 확대했습니다.
해저 발전소 같은 개념이에요. 그녀가 노령층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했습니다. 육지에 있는 발전소를 바다 밑에 만드는 거죠. 안전하고 공간도 절약되고 환경 영향도 줄일 수 있어요. 카터가 화면 속에서 끼어들었습니다.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그의 목소리엔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유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복잡한 냉각 시스템도 설명이 됩니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구조물의 각 부분을 짚었어요. 장기간 작동하려면 열 관리가 아주 중요하니까요. 석주가 데스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요? 유나가 손을 저었습니다. 잘못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가능성만 본 거죠. 그녀가 스크린을 다시 가리켰어요. 이건 잠수함일 수도 있고 플랫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의 기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카터가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현대 기술은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요. 그가 화면 속에서 자료를 하나 꺼냈습니다. 실제로 몇몇 국가가 다목적 해저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석주가 이마를 짚었어요. 그의 얼굴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더 복잡한 얘기가 되는 거네요. 유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복잡하지만 더 흥미롭기도 하죠. 그녀가 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생각해보세요. 바다 밑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필요하면 이동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얼마나 유용할까요? 석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처음의 의구심은 사라지고 새로운 호기심이 차올랐습니다. 카터가 화면 속에서 말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기술은 군사적 용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해저 통신망 유지, 재난 대응, 과학 연구,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해요. 유나가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석주가 카메라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그가 심호흡을 했어요. 이건 단순히 어떤 잠수함이 만들어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바다 밑 세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큰 그림의 한 조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유나가 조용히 동의했어요. 카터도 화면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주가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바뀝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이었어요. 이게 무엇이냐가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스크린 속 카터의 이미지가 천천히 흐려졌습니다. 연결이 끊긴 거였어요. 스튜디오엔 석주와 유나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침묵 속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석주가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어요. 대신 단단해 보였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하며 스튜디오 전체를 담았습니다. 조명이 은은하게 빛났어요. 석주는 다음 순서를 준비하기 위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의 눈빛엔 새로운 각오가 담겨 있었어요. 유나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석주가 그녀에게 남아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에요. 석주는 새로운 자료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두께가 상당했어요. 그는 첫 페이지를 넘기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무게감이 실렸어요. 화면이 전환되며 바다 위를 항해하는 잠수함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선체가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어요. 석주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도산 안창호함입니다. 한국 해군이 운용하는 최신 잠수함이죠. 영상 속 잠수함은 천천히 자망을 시작했어요. 선체가 점점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석주가 계속 말했어요. 이 잠수함의 특별한 점은 수소 연료 전지를 쓴다는 겁니다. 유나가 끼어들었습니다. 디젤 엔진과 연료 전지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녀가 손으로 설명을 보충했어요. 수중에서 오래 머물 수 있고 소음도 아주 적습니다. 석주가 자료를 뒤적이며 물었어요. 이 기술은 얼마나 발전했나요? 유나가 태블릿을 다시 켰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국은 이미 3척 이상의 이런 잠수함을 건조했습니다. 석주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그럼 이 기술을 더 발전시킬 수도 있겠네요? 유나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론 많은 과제가 남아 있어요. 석주가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조선소 전경 사진들이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과 도크가 보였습니다. 한국 조선업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사진을 하나씩 넘기며 말했어요. 세계 조선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아시나요? 화면에 통계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이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어요. 석주가 숫자를 읽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신규 선박 발주량의 거의 절반을 한국이 차지했습니다. 그가 강조했어요. 특히 LNG선 같은 고난도 선박은 70%가 넘어요. 윤하가 거들었습니다. 컨테이너선, 유조선, 특수선박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고 있죠. 석주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이번엔 정부 발간 보고서였습니다. 표지엔 산업통상자원부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이건 올해 초에 나온 산업부 백서입니다. 그가 페이지를 넘겼어요. 여기 보면 조선업 경쟁력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보고서 내용이 확대됐습니다. 여러 항목이 표로 정리돼 있었어요. 석주가 한 항목을 짚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해저 작업 능력입니다. 윤하가 반응했어요. 아, 그 부분이요. 석주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해저 케이블 포설 및 복구 기술에서 한국은 세계 상위권입니다. 그가 윤하를 봤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윤하가 설명했습니다. 바다 밑에 케이블을 까는 건 아주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녀가 손짓으로 표현했어요. 수심 수천 미터 깊이에서 정밀하게 작업해야 하죠. 석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해저 플랫폼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윤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하지만 경제성이나 안전성은 별개 문제입니다. 석주가 다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였어요. 해양과학기술발전계획이라는 문서입니다. 그가 핵심 부분을 찾아 읽었어요. 심해 탐사 및 자원 개발 기술 고도화를 목표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윤하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는 뜻이죠. 석주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그는 여러 자료를 데스크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조선업 통계, 에너지 기술 보고서, 해양과학계획서, 모든 게 한 곳을 가리키는 것 같았어요. 박사님. 석주가 윤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 모든 걸 종합하면 뭐가 보이나요? 윤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어요. 한국은 필요한 기술 대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석주가 재촉했어요. 그럼요? 윤하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원자력 운전 경험, 조선 능력, 수소 기술, 해저 작업 능력, 이 모든 게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그걸 실제로 구현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석주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윤하가 손가락을 펴며 하나씩 짚었어요. 첫째, 안전 규제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해요. 그녀가 두 번째 손가락을 폈습니다. 둘째, 국제 협력입니다. 원자력 관련 기술은 국제 규범에 적용을 받죠. 세 번째 손가락이 펴졌어요. 셋째, 경제성입니다. 개발 비용이 천문학적일 수 있어요. 석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쳤습니다.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윤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은 다릅니다.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비유를 들었어요. 마라톤을 예로 들어볼까요? 체력도 있고 훈련도 했지만 실제로 완주하려면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한 거죠. 석주가 데스크를 손바닥으로 툭 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이걸 주목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윤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부분이 복잡합니다. 석주가 새 자료를 꺼냈습니다. 세계 지도가 그려진 문서였어요. 여러 나라의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해저 기술 관련 투자를 발표한 국가들입니다. 그가 지도를 가리켰어요.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모두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윤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해저는 새로운 경쟁 무대가 되고 있어요. 석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경쟁이라는 건 결국 이기는 쪽과 지는 쪽이 생긴다는 뜻 아닙니까?
유나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녀가 설명을 이었어요. 협력할 수도 있고 각자 다른 분야에 집중할 수도 있죠. 석주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우위는 분명 중요하지 않나요? 유나가 인정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 모든 게 결정되진 않아요. 석주가 서류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 이야기가 아니군요. 그가 카메라를 봤어요. 국가 간 인프라 기술 경쟁의 한가운데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유나가 보충했습니다. 정확히는 그 경쟁의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 거죠. 석주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그림이네요. 유나가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해요. 스튜디오 조명이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석주는 잠시 말없이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그의 이마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유나는 태블릿을 무릎에 올려놓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두 사람 사이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스튜디오 문이 열리며 새로운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회색 수트를 입은 동양인 남성이었어요. 안경을 낀 그의 얼굴엔 학자다운 온화함이 있었습니다. 석주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오셔서 감사합니다.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그의 한국어는 유창했지만 약간의 억양이 섞여 있었어요. 석주가 시청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왕즈아오 교수님입니다. 국제정치학 전문가시죠. 즈아오가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55살이었고 표정엔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석주가 질문을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중국에서 오셨는데 오늘 이 주제에 어떤 관점을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즈아오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저는 기술보다는 그 기술이 만드는 국제관계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며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된 내용들은 제 연구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유나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즈아오가 파일 하나를 열었어요. 중국어로 된 문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건 2023년에 공개된 중국 해양과학원 보고서입니다. 그가 특정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동중국해 지역의 해저 환경 변화를 다룬 내용이죠. 석주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즈아오가 문서를 스크롤하며 설명했어요. 2023년 가을부터 2024년 초까지 일부 해저 케이블에서 전압 변동이 감지됐다고 합니다. 유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전압 변동이요? 즈아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미세하지만 규칙적인 변화였대요. 그가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시간에 따른 전압 변화가 곡선으로 표시돼 있었어요. 석주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즈아오가 손을 들어 진정시켰어요. 섣불리 결론 내릴 순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보고서 자체도 원인을 특정하지 않았어요. 석주가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추측은 있었겠죠? 즈아오가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몇 가지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그가 손가락을 펴며 나열했습니다. 자연적인 해류 변화, 지각 활동, 또는 인위적인 요인. 석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인위적이라는 건 즈아오가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특정 국가나 조직을 지목한 건 아닙니다. 그가 강조했어요. 보고서는 매우 중립적으로 작성됐어요. 유나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왜 이 보고서가 중요한 건가요? 즈아오가 새 화면을 띄웠어요.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지도 위엔 수많은 선들이 그어져 있었어요.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선들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즈아오가 물었어요. 석주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해저 케이블인가요? 즈아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합니다. 전 세계 해저 케이블망입니다. 그가 마우스로 특정 선들을 따라갔습니다. 이 케이블들을 통해 전 세계 인터넷 데이터의 99% 이상이 오갑니다. 유나가 감탄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즈아오가 확대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이 클로즈업 됐어요. 한국,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수많은 선들이 보였습니다. 이 지역만 해도 수십 개의 케이블이 지나갑니다. 그가 설명을 이었어요. 금융거래,
통신, 정부 업무 모든 게 이 케이블에 의존하고 있어요. 석주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이 케이블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즈아오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가 예를 들었어요. 2006년에 타이완 앞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여러 케이블이 끊겼습니다. 석주가 기억을 더듬었어요. 맞아요. 그때 인터넷이 마비됐었죠. 즈아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시아 전역이 영향을 받았어요. 복구하는데 몇 주가 걸렸죠.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의도적으로 케이블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는 건가요? 즈아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단어를 신중하게 골랐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가 덧붙였어요. 하지만 그런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고 심각한 외교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석주가 데스크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어요. 불규칙한 리듬이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술들이 이 케이블과 관련이 있나요? 즈아오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결짓긴 어렵습니다. 그가 화면을 다시 바꿨어요. 하지만 해저에서 장기간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건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어요. 유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케이블 감시나 보호 같은 거요? 즈아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죠.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또는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석주의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그는 물잔을 들어 마셨지만 손이 떨려서 물이 약간 흘렀습니다. 즈아오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다른 겁니다. 그가 세 사람을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문제는 특정 국가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해저망 자체가 가진 전략적 민감성입니다. 석주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무슨 뜻이죠? 즈아오가 설명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해저 인프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도를 다시 가리켰어요. 그래서 각국이 자국의 케이블을 보호하고 필요하면 복구할 능력을 갖추려 하는 거죠. 유나가 이해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한국이 해저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군요. 즈아오가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방어적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가 강조했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석주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위협으로 볼 수 있다는 건가요? 즈아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군사적 용도로 전환될 수 있다면요. 석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이 이마를 짚었어요. 결국 우리는 아주 민감한 영역에 들어서고 있는 거네요. 즈아오가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이었어요. 국가 안보와 국제 질서가 걸린 문제예요. 유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더 신중해야겠네요. 즈아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투명성과 대화가 중요합니다. 석주가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엔 무거움이 역력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복잡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술 발전은 기회이지만 동시에 위험일 수도 있습니다. 즈아오와 유나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석주가 계속했습니다. 바다 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가 심호흡을 했어요. 스튜디오 조명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석주가 잠시 방송을 멈췄습니다. 스태프들이 조명을 조정하는 동안 세 전문가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카메라가 다시 켜지자 스튜디오 배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원탁에 둘러앉았고 석주는 그들 옆에 자리했어요. 패널 토론 형식이었습니다. 석주가 입을 열었어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차분해져 있었어요. 이제 세 분께서 함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터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먼저 명확히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가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저희 보고서는 어떤 단정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맞습니다. 우린 가능성만 제시했죠. 즈아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조차도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석주가 질문했어요. 그럼 부산에서 공개된 모형이 핵잠수함이라는 증거는 없다는 건가요? 카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그가 강조했어요. 복잡한 냉각 시스템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유나가 보충했습니다. 그 시스템은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나열했어요. 고출력 배터리, 연료전지, 해저 발전, 또는 전혀 다른 뭔가일 수도 있죠. 즈아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석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유나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띄웠어요. 앞서 보여줬던 기술 연결 그림이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이겁니다. 그녀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국은 오랜 기간 다양한 기술을 축적해왔습니다. 카터가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들이 이제 서로 만날 수 있는 지점에 와 있어요. 즈아오가 덧붙였어요.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여러 나라 국기가 그려진 문서였어요. 미국도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즈아오가 첫 번째 페이지를 펼쳤어요. 미 해군 연구소는 무인 해저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유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자신의 자료를 보여줬어요. 해저 자원 탐사와 모니터링 기술에 투자하고 있죠. 카터가 추가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도 해저 플랫폼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가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를 예로 들었어요. 특히 북해 지역에서 활발해요. 석주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었군요.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즈아오가 말했습니다. 해양은 마지막 개척지입니다.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모든 선진국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유나가 보충했습니다. 특히 심해 기술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녀가 이유를 설명했어요. 자원, 에너지, 통신, 모든 게 바다와 연결돼 있으니까요. 카터가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국제 협력도 활발합니다. 그가 예를 들었어요. 한국 조선사들이 유럽 회사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즈아오가 동의했습니다. 중국과 한국도 일부 해양과학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석주가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리고 턱을 괴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에 걱정했던 것처럼 심각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카터가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걱정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가 균형을 잡았어요. 투명성과 대화는 여전히 중요해요. 유나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의심도 좋지 않습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었어요. 기술 발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즈아오가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이 가진 기술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가 강조했어요. 물론 그러려면 책임 있는 사용과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죠. 석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처음으로 긴장이 풀린 표정이었습니다. 세 분 말씀을 들으니 전체 그림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가 손으로 공중에 선을 그렸어요. 처음엔 잠수함 모형 하나에서 시작했죠. 석주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그런데 파고들수록 더 큰 이야기가 나왔어요. 유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기술의 본질입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하나의 발견이 다른 가능성들로 이어지는 거죠. 카터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즈아오가 덧붙였어요. 더 중요한 질문들이죠. 석주가 카메라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명확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그가 심호흡을 했어요. 이건 어떤 잠수함이 핵잠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석주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우리는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이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재해석되고 있는지를 본 겁니다. 세 전문가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석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단순히 산업적 성취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유나가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카터와 즈아오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주가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잠수함 논쟁 너머에 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어요. 바다 및 세계를 이해하고 활용하려는 인류의 노력, 그 한가운데에 한국의 기술이 서 있는 겁니다. 카터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즈하오가 동의했어요. 책임감을 갖고 나아간다면요. 유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 여정입니다. 석주가 세 사람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새 전문가도 답례했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은은하게 밝아졌어요. 긴장감은 사라지고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석주는 서류를 천천히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어깨는 이제 가볍게 보였습니다. 카메라가 네 사람을 한 프레임에 담았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건설적인 대화를 나눈 장면이었습니다. 석주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대화와 이해, 그게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전문가들이 하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카터는 노트북을 챙겨 조용히 인사했고 유나는 태블릿을 들고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즈하오는 석주와 악수를 나눈 뒤 천천히 스튜디오를 나갔습니다. 이제 석주만 홀로 남았어요. 그는 데스크 앞에 앉아 서류들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조명이 다시 조정되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좀 더 차분하고 개인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석주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봤어요. 그의 얼굴엔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가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는 앞에 놓인 서류 뭉치를 손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준비할 때 저희에겐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석주가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어요. 그건 어떤 잠수함의 정체를 밝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 방송은 추리 프로그램도 고발 프로그램도 아니니까요. 그가 서류 하나를 들어올렸습니다. 부산 전시회 사진이 인쇄된 용지였어요.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석주가 설명을 이었어요.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조용히 쌓아온 기술들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 그는 서류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걸 발견했죠. 화면에 오늘 방송의 주요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카터의 진지한 표정, 윤하의 상세한 설명, 즈하오의 신중한 분석, 모든 순간이 빠르게 재생됐습니다. 석주가 계속 말했어요. 원자력 기술, 조선 기술, 수소 기술, 해저 작업 능력. 그가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었습니다. 이 모든 게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그리고 그 연결이 만들어내는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도 이해하게 됐죠. 석주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스튜디오를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따로 있습니다. 그가 창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창밖으론 도시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다 밑의 세계는 조용합니다. 석주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가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결코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 밑에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석주가 다시 데스크로 돌아왔습니다. 해저 케이블을 통해 데이터가 오가고 탐사선이 자원을 찾고 연구자들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합니다. 그가 앉으며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한국도 그 세계의 일부입니다. 화면에 한국의 해안선이 담긴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의 모습이었어요. 석주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바다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가 지도를 가리켰어요. 조선업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고 해양과학으로 새로운 길을 열고 있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석주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하지만 책임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오늘 전문가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투명성과 대화가 필요해요. 그가 손을 들어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걸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죠. 석주가 새 자료를 펼쳤어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리된 문서였습니다. 방송을 준비하며 많은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가 문서를 훑어봤어요.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석주가 한 문장을 읽었습니다. 앞으로 해저 인프라를 둘러싼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협력의 기회도 늘어날 거라고 했죠. 그는 문서를 덮었습니다.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석주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떤 기술이 개발될지, 어떤 협력이 이뤄질지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그가 손을 펴보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켜보고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뿐입니다. 화면에 다시 바다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고 있었어요. 석주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모형에서 시작해서 거대한 세계를 들여다봤습니다. 그가 감회에 젖은 표정을 지었어요. 작은 의문이 큰 질문으로 이어졌고 그 질문들이 또 다른 통찰을 가져다 줬죠. 석주가 서류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 질문들을 여러분께 넘겨드립니다. 그가 시청자들을 향해 말했어요. 우리는 바다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기술은 어떻게 사용돼야 할까요? 또 한 번 멈췄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석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질문을 계속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죠. 그가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주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생각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주는 여전히 데스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실루엣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화면 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잔잔하고 리드미컬한 소리였습니다. 석주가 마지막 한마디를 속삭이듯 말했어요. 바다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파도 소리는 계속됐어요. 그 소리는 몇 초간 더 이어졌다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화면에 한 줄의 문장이 떴습니다. 바다 밑의 세계는 조용하지만 결코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그 문장도 서서히 사라졌어요. 완전한 어둠과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